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노우에서 AI 개발 일을 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엔지니어링 데이 세션에서 대규모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쿠버네티스 GPU 클러스터 도입기라는 제목으로 세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네 가지 골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스노우와 AI 기술, 그리고 GPU,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인트로격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으로는 지금 이미 스노우에서는 이제 AI 서비스들을 서빙하기 위해서 좀 대규모의 GPU 인프라를 구축해 둔 상황인데, 이것을 쿠버네티스로 이전하면서 필요해진 어떤 고려 사항들이나 테크니컬 프로블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고려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좀 제일 테크니컬 프로블럼으로 지목이 됐던 유연한 GPU 자원 스케줄링 문제를 이제 쿠버네티스 상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쿠버네티스 상에서 GPU를 굴릴 수 있는 이런 GPU 클러스터의 미래에 대해서 네, 좀 아웃라인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쿠버네티스 GPU 클러스터가 스노우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인트로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노우는 이제 스노우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제 에픽, 소다, 라인 카메라, 비유길리 등등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앱이고, 이 카메라 앱 내부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AI 증명 사진이나 이제 만화 필터, 아니면 이제 머리를 보정해 준다거나 화질 개선 등등의 다양한 AI 기반의 이미지 편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AI 서비스들은 대부분 생성형 AI, 요새는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그런 생성 AI 기술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 어, 이제 좀 물론 기술별로 좀 범위가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생성형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꽤 많은 양의 GPU 메모리가 필요하고, 또 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GPU 서버 인프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노우 내부에서도 이런 GPU 서버를 많이 갖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스노우가 앞서 보신 것처럼 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자체의 다양성도 굉장히 많지만, 또 많은 유저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GPU 서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수백 장에 달하는 이제 A100 GPU 등이 있고, 또 개발용으로 쓰는 거를 제외하고도 되게 많은 GPU 서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스노우에서는 더 다양한 AI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거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은 또 더 서버가 많이 필요해지고, 이미 지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있었던 AI 이어북의 성공에 힘입어서 되게 많은 GPU 서버를 구축해 놨는데, 문제는 이렇게 서버가 많아지면 많아지고 서비스가 다양해질수록 개발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I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서버에 몇 개나 띄워야 될지나, 어떤 서버군은 이런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사람이 이제 수동으로 작업하게 되면은 이제 스케일업을 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저희는 쿠버네티스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대량의 서버군을, 꼭 GPU 서버가 아니더라도 대량의 서버군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이제 자동화된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는 각 서버가 이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고, 또 그 자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건지를 알고 있어서, 이 서비스가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더 많은 서버가 그것을 서빙할 수 있게 조절한다거나,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해서 잘 안 돌아가고 있다면은 다시 살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수동으로 해야 될 일을 굉장히 많이 축소시켜서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컨테이너라이즈드 된 시스템으로 띄워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안정성이나 확장성, 특히 효율성 이런 여러 면에 있어서는 이제 스노우가 점점 더 대규모의 GPU 서버 인프라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도입해서 좀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추자는 이제 판단이 섰고 이로 인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GPU 인프라를 쿠버네티스 인프라로 이전하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제 테크니컬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뭔가 인프라를 이전한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이전을 위한 고려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특히 좀 당연히 뭐 이전에 하위 호환성을 유지한다든지 기능적으로 동일함을 유지해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하고 쿠버네티스 GPU 클러스터를 도입함에 있어서 발생했던 이제 기술적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그럼 쿠버네티스에서 GPU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쿠버네티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꼭 GPU 서버에 특화된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쿠버네티스는 원래 디폴트로는 GPU라는 자원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GPU라는 자원을 자동으로 CPU나 뭐 메모리, 뭐 디스크 같은 그런 자원들처럼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GPU 서버를 인식할 수 있게끔 뭔가 셋업을 해줘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이 엔비디아 컨테이너 툴킷 이거는 기존에 더커 환경에서 AI 서비스를 운영하셨던 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그 서버 자체가 엔비디아 GPU의 쿠다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서버 자체에 컨테이너 툴킷이 인스톨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 그 서버 자체와 하드웨어적으로 GPU를 연결해 주는 것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쿠버네티스에 스페시픽하게 필요한 것인데 이제 왼쪽을 통해서 서버 자체가 그 자신의 GPU를 인식할 수 있게 해뒀다면은 오른쪽은 이제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 서버가 어떤 GPU를 가지고 있고 그 GPU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만들어주는 디바이스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엔비디아 디바이스 플러그인이라는 거를 클러스터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GPU 서버 이제 이것을 쿠버네티스에서는 노드라고 부르는데 이 노드가 GPU 8장짜리 장비라고 했을 때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디바이스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GPU의 자원 이 캐파시티에서 CPU나 뭐 스토리지, 메모리 최대 할당 가능한 파드 개수 같은 것은 뜨지만 GPU 자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디바이스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이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이 이 엔비디아 디바이스인 GPU 장비가 이제 8장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노드가 GPU라는 자원을 갖고 있다는 걸 먼저 이제 알게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파드라는 워크로드 단위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플리퀴즈는 이제 넘어가고 이제 기존에 스노우에서 서빙하고 있던 AI 인프라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 분류가 되는 기준은 모델의 학습 유무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저 이미지와 이 어떤 이미지를 생성할 것인가를 이제 정해주는 스타일 프롬프트라는 걸 받으면은 왼쪽에 있는 사례에서는 그냥 인퍼런스 엔진을 통해서 결과 이미지 한 장을 내놓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형태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특히 AI 이어북 등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이제 서비스인데요. 유저 이미지를 여러 장을 받아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이제 디퓨전 모델, 생성 이미지 모델을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주입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파인 튠드된 모델을 만들어내게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여러 장의 스타일 프롬프트 셋을 인퍼런스 엔진에 던져주면은 이제 여러 장의 결과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서 여러 장을 꼭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는 이제 파인 튜닝 하는 시간 자체가 왼쪽과 달리 오른쪽에는 이제 트레인 학습 더하기 생성 차례에서는 꽤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많은 시간 사용해서 만들어낸 모델을 좀 최대한 서비스적으로 풍부한 이미지를 많이 전달해서 좀 시장성이 있는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모델 학습 없이 AI 이미지 생성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좀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본 건데, 이제 바깥에 이제 어떤 일을 해야 올지를 담아두는 큐가 들어있는 API가 있고, API 서버가 있고, 그럼 GPU 서버에서는 어떤 컨슈머라고 하는 그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이 여기서 어떤 잡을 빨아옵니다. DQ라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정보를 인퍼런스 엔진에 던져주면은 인퍼런스 엔진이 결과를 만들어서 다시 컨슈머가 API로 업로드를 하는 간단한 형태의 폴링 베이스드 방식으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서는 크게 머리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컨테이너들을 하나의 파드로 묶어주기만 하면은 인프라를 쉽게 이전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파드라고 하는 단위가 가장 작은 워크로드 단위인데 이 파드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드를 정의하는 방식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매니페스트 파일을 작성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어떤 워크로드의 종류는 파드고 GPU 파드라는 이름을 붙일 거고 이 컨테이너는 지금 보시면 컨슈머라는 컨테이너와 쿠다 컨테이너라는 컨테이너 두 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컨슈머는 그냥 이를 패치해서 인퍼런스 엔진에 던져주고 결과를 업로드해주는 성격이 일반하기 때문에 GPU가 필요 없는 컨테이너고 이제 이 인퍼런스 엔진 같은 경우는 쿠다 컨테이너라고 해서 이름 꼭 이렇게 지을 필요는 없지만 이제 nvidia.com 슬래시 GPU라는 자원, 즉 GPU 카드라는 자원을 얘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컨슈머의 경우는 GPU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인퍼런스 엔진의 경우에는 이제 GPU 자원을 사용하는 컨테이너 그리고 이 두 컨테이너를 GPU 파드라는 하나의 파드로 묶게 되면은 이제 이전이 사실 끝나게 됩니다. GPU 클러스터 내부에서.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또 이점은 이 같은 파드 안에 있는 이제 컨테이너들 간에는 로컬 호스트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파드 안에 있는 같은 파드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파드에게 할당된 IP를 둘 다 부여받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 통신으로 이제 연결해주면은 쉘 세션도 쉽게 열릴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케이스는 좀 상대적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모델 학습과 이미지 생성이 둘 다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이제 컨슈머를 통해서 일을 받아온 다음에 이제 이전과 약간 다르게 컨테이너를 GPU 아이디를 줘서 하나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거 뭐 DO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도커 컨테이너에서 새로운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고 이 컨테이너를 만든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전과 비슷하게 컨테이너를 만들면서 이제 학습시킬 이미지와 만들어내야 될 이제 프롬프트셋을 전달합니다.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럼 트레이너가 학습을 시도합니다. 학습이 끝나면 인퍼런스 엔진과 세션을 맺어서 이제 총 몇 장의 뭐 이미지 예를 들어 뭐 10장이든 50장이든 이 상품에 해당하는 장수만큼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러면 인퍼런스 엔진은 트레이너한테 다시 결과를 던져주고 트레이너는 이 결과를 컨슈머를 통해서 API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학습 생성에 총 독립된 두 개의 컨테이너가 사용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컨테이너가 동일한 GPU를 할당받아야 된다는 것이 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를 새로 하나 만들면서 GPU 아이디를 부여해 주는 건데요. 왜 학습과 생성에 동일한 GPU를 사용해야 되는가는 좀 간략하게 도식화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은 베스트 케이스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워스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베스트 케이스의 경우는 이제 결국 GPU 자원을 최적화된 상태로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이제 트레이너와 인퍼런스 엔진이 하나의 GPU를 할당받게 되면은 저희는 순서적으로 트레이닝을 먼저 파인 튜닝을 진행한 다음에 인퍼런스 엔진의 생성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GPU를 두 컨테이너가 순서대로 사용하면서 이제 최적으로 이 하나의 GPU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뭐 아주 간단하게 다시 생각해 보자면 예를 들면 뭐 이 워스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트레이너와 인퍼런스 엔진이 각각 하나의 파드로 뜨고 하나의 다른 GPU를 갖게 된다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GPU가 두 배 많이 들게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은 인퍼런스 엔진과 트레이너를 하나의 GPU에서 묶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쪼갰으면은 GPU가 이전보다 두 배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럼 그만큼 이제
많은 GPU를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단 애초에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그러면은 왜 꼭 트레이너와 인퍼런스가 하나의 GPU 위에 올라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워스트 케이스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트레이너와 인퍼런스 엔진 두 가지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트레이닝하는 컨테이너와 인퍼런스 엔진의 컨테이너가 다른 GPU 위에 뜨고 하나의 GPU에 여러 장의 컨테이너가 뜰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워스트 케이스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의 GPU에 트레이닝이 두 개 돌아가고 다른 하나에 인퍼런스가 두 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은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서 인퍼런스가 동작하기 때문에 이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GPU 하나를 번갈아 쓰기 때문에.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트레이닝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그 두 개가 동시에 끝났을 때 또 인퍼런스 엔진이 두 개 동시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동일한 이제 GPU 프로세스를 하나의 GPU가 공유하게 돼서 GPU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동작을 할 때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해서 타임 슬래싱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즉, 두 개를 동시에 돌리게 되면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에서는 이제 트레이닝 속도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인퍼런스 엔진의 속도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제 처리 속도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왼쪽에 보시는 베스트 케이스를 달성하는 것이 이 인프라 이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맞닥뜨린 문제는 이 쿠버네티스 상에서는 컨테이너 두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하나의 GPU를 공유하는 것이 전혀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간단하지 않은가를 좀 더 차근차근 이제 설명해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는 GPU 디바이스 아이디를 유저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선언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부여한다는 말이 더 옳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가 이제 나는 이 디바이스 아이디를 사용하게 만들고 싶어라고 해도 이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까 보여드린 파드라는 이 매니페스트 단위가 GPU를 몇 개 사용할 건지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드는 GPU가 한 개 필요한 파드다라는 정도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셋업에서는 그럼 쿠버네티스한테 그걸 전달해주고 쿠버네티스는 그럼 나중에 디바이스 아이디를 무엇을 줄지 어떻게 판단하느냐면은 이제 GPU 서버를 보고 0번이 사용 중이고 1번이 사용 중이면 이제 이 0번, 1번은 건너뛰게 됩니다. 왜냐면은 한 번에 하나의 GPU만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 가능한 GPU가 이제 발견이 되면은 그 아이디에 따라서 부여를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쿠버네티스는 우리가 이제 뭐 GPU를 몇 번 써야 된다 이런 거를 제시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알아서 빈자리를 찾아서 할당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뭔가 이제 임의의 숫자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숫자를 부여하고 싶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NVIDIA 디바이스 플러그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수 컨테이너의 동일한 GPU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위에 보시는 하나의 파드에 하나의 GPU 컨테이너가 들어있고 이것이 하나의 GPU 카드를 사용하는 것만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하나의 GPU 컨테이너를 가진 두 개의 파드가 이렇게 하나의 GPU에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파드 하나에 두 개의 GPU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GPU 카드에 올린다거나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게 좀 제너럴한 문제인가 살펴봤더니 이게 쿠버네티스 공식 GitHub 레포지터리인데 보시면은 2017년부터 이 GPU 쉐어링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고 대부분은 그냥 파드 하나당 칩 컨테이너 하나 넣어서 이제 좀 다른 이제 인프라적인 컴플렉시티를 추가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GPU 자원이 비싸기도 하고 좀 최대한 최적화해서 기존 성능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되는 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유연한 GPU 자원 스케줄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게 쿠버네티스 GPU 클러스터를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요구 사항이 됐고
어떤 제일 큰 테크니컬한 프로블럼이 됐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GPU 컨테이너를 동일한 GPU에 할당시킬 수 있는 유연한 GPU 자원 스케줄링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시도해보고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내용을 이제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순한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복잡한 AI 서비스를 이전하기 위한 GPU 사용법을 이제 쿠버네티스 상에서의 GPU 사용법을 좀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이제 좀 랩법을 위해서 기존에는 그럼 이제 이게 되게 복잡한 일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기존에는 이 GPU 코어 얼로케이션 전략이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커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커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더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 컨테이너를 띄울 때 이 컨테이너가 몇 번 GPU를 쓸지 몇 번 쿠다 디바이스 아이디를 쓸지를 지정해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미리 인퍼런스 엔진을 하나씩 띄워놓고 이제 컨슈머가 이를 가져왔으면은 이제 0, 1, 2, 3, 4, 5, 6, 7 이렇게 빈칸을 이제 트레이싱 그 라운드 로빈 하면서 순서대로 하나씩 띄워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더커 상에서는 이제 GPU 아이디를 스페시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에지 이전은 좀 상대적으로 네, 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쿠버네티스 스케줄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수 컨테이너의 동일한 GPU 사용을 허용하지도 않고 또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동일한 GPU 아이디를 이제 두 개의 파드에 임의의 숫자가 아닌 어떤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특정해서 부여해줄 수 없다는 것이 큰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GPU 하나를 두 개가 나눠 쓸 수 있게만 하면은 일단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찾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 디바이스 플러그인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타임 슬라이싱이라는 옵션을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디세이블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이네이블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엔비디아 디바이스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 노드에 GPU가 8장 있다, 뭐 4장 있다 이렇게 자원을 이제 노드에게 인식시킬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 타임 슬라이싱이라는 옵션을 키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소스의 네임과 레플리카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그런 GPU 자원을 입력하고 레플리카를 2라고 한다. 그렇게 치면은 이제 이전에 보셨던 그 8개짜리 GPU 장비를 이제 쿠버네티스는 16개짜리 GPU 장비라고 인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GPU에 두 개의 파드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마치 16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식으로 이제 GPU당 할당 가능한 파드 개수를 조정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멀티 인스턴스 GPU MIG라고 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이거는 엔비디아 이제 쿠다 드라이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솔루션인데 이건 왼쪽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아주 간단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80기가짜리 GPU 하나가 있다 하면은 그 GPU 자체를 두 개짜리로 쪼갭니다. 40기가 두 개짜리 아니면 뭐 10기가짜리 8개, 10기가짜리 8개로 쪼개거나 그 GPU 하나를 마치 GPU 하나의 인스턴스를 멀티 인스턴스처럼 쪼개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네이버에서도 AI 스위트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워크플로우 도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제 쿠베플로우가 좀 대표적이라서 이미지를 넣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워크플로우 도구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결국 원하는 것은 하나의 GPU에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순서대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 쿠베플로우는 그런 구조를 이제 입력을 해놓으면은 굳이 파드 하나를 동일한 GPU에 얼로케이트 하지 않아도 트레이닝을 먼저 돌리고 트레이닝이 끝나면은 그 파드를 내리고 다음 인퍼런스 엔진을 띄워서 거기서 생성을 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파드별 GPU 사용 순서를 이제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원래 하고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GPU에서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게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일단 생각이 돼서 이제 한번 고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은 다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GPU당 할당 가능한 파드 개수를 조정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GPU에 그러면 두 개의 워크로드를 띄울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미 GPU를 어떤 걸 사용할지, 파드가 어떤 걸 사용할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지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실은 실제 GPU를 여러 개로 쪼개는 게 아니고 하나의 GPU가 두 개의 워크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눈속임을 하는 건데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의 GPU에 트레이너가 두 개 몰리고 트레이너 두 개 몰리고 또 다른 GPU에는 인퍼런스 엔진 두 개 몰리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그런 컨텍트 스위칭이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 슬래싱을 하는 것은 이제 GPU를 하나의 파드가 여러 파드가 하나의 GPU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을 통해서 퍼포먼스 저하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좀 적합한 솔루션이 아니다. 결론을 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인 MIG의 경우는 일단 분할한 만큼 최대 V램이 감소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문제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워크로드는 좀 V램 사용량이 폭이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0기가에서 40기가를 쓸 때도 있고 50기가를 쓸 때도 있고 이제 그 아까 보셨던 스타일 프롬프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었는데 최대 V램이 감소하게 된다는 말은 저희가 80기가 V램을 필요해서 A100 장비를 샀는데도 최대의 어떤 이미지 생성 퀄리티를 낼 수 없게 된다는 말이고 또 MIG의 좀 큰 문제는 단순히 메모리만 분할하는 게 아니고 코어 개수도 이 멀티 인스턴스 개수만큼 분할하게 돼서 결국 GPU 코어가 작아지게 되면은 수가 적어지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저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MIG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컨피그레이션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퍼포먼스가 저하되기 때문에 좋은 솔루션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워크플로우 도구 도입 같은 경우가 사실은 기존에 썼던 성능을 그대로 내면서 이제 꼭 여러 장의 파드를 하나의 GPU에 이제 올리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좀 또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나 기획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게 그냥 물밑 작업처럼 이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바뀌고 좀 다른 개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이런 인프라 이전 비용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팀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 이 워크플로우 도구를 도입한다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 자체에서도 변경이 있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인프라 이전 비용이 최종적으로는 증가하게 되는 그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이제 형태의 GPU 인프라가 있는데 이 워크플로우 도입은 사실 첫 번째 GPU 인프라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고 두 번째에서만 필요한 건데 이 너무 인프라적으로 복잡도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 옵션도 드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와 좀 고려 사항들을 타진하다 보면서 저희가 좀 더 이제 자세한 어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이제 저희 스스로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 컨테이너의 GPU 디바이스 아이디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면서 또 기존에 대비해서 퍼포먼스 저하가 있으면 안 되고 또 이런 이전으로 인한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시스템 복잡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결국 이 유연한 GPU 스케줄링 및 인프라 이전을 위한 최종적인 어떤 요구사항이 된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했었는데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 Heterogeneous AI Computing Virtualization Middleware 하미라고 하는 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좀 사용해 보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함이라는 거는 이제 뭐 프로 쓰면은 AI 컴퓨팅을 위한 어떤 버추얼라이제이션 중앙화 중간 도구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왼쪽에 있는 아키텍처를 잠깐 보시면은 이 하미 코어라는 게 컨테이너의 런타임으로서 붙어 있고 이 디바이스 플러그인인 이제 엔비디아 디바이스 플러그인에서 GPU를 인식할 때 기존에 이제 단순하게 그냥 GPU 한 장, 두 장 단위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 하미 코어에서 정의한 대로 컨테이너의 GPU를 이제 할당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예제를 간단하게 오른쪽에서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fractional vGPU virtualiz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유저 A와 B가 이렇게 두 가지 두 개의 컨테이너, 각 컨테이너는 10기가 GPU를 원하고 유저 B는 두 개의 컨테이너가 있는데 각각은 이제 20기가씩 GPU를 요구하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만약에 함의가 없이 그냥 얼로케이션 하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GPU 0번, 1번, 2번, 3번을 컨테이너가 하나씩 다 쓰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개의 GPU를 쓰게 되고 이만큼 남는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함의를 쓰게 되면은 함의는 이제 이 GPU라는 것을 Virtualized GPU라는 vGPU 형태로 좀 이제 한 개 레이어를 쌓아서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GPU 하나당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개의 워크로드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GPU 2번, 3번은 B고 0번, 1번은 꽉 채워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럴싸해 보이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이제 아무래도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약간 좀 우려 사항들이 있었고 좀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도 좀 우려가 됐는데 함이 먼저 앞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함에는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이제 CNCF라는 어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CNCF라는 것은 이제 그 쿠버네티스처럼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기술들을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개발하는 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에서 남기는 인증 마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CNCF를 졸업한 그래주에이티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프로메테우스, 또 네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버, 이제 뭐 콜 DNS나 헬름, 이스티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지금 또 이 그래주에이티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개발 중인 스테이지에 있는 애들은 뭐 지금 N3R에서 곧 도입 예정인 롱홀이나 gRPC, 쿠베플로우, K네이티브 등등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미는 이 CNCF에서 아직 물론 뭐 인큐베이팅 단계는 아니고 샌드박스 정도의 단계인데 어쨌든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이런 CNCF라는 단체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GitHub 레포를 봤을 때 활발히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면이 있어서 좀 한번 믿어보고 이제 사용하기로 일단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이제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미 그럼 일단 그냥 무턱대고 사용할 수는 없고 이제 하미가 GPU 파드를 기존과는 어떻게 노드에 스케줄을 하는지를 좀 명확히 이해한 다음에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많이 뜯어보게 됐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면은 이 기존에는 이제 엔비디아 디바이스 플러그인에는 GPU 개수라는 단위로만 이렇게 할당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하미는 엔비디아 컴 GPU 램 이렇게 이제 VGP 이게 뭐 vGPU 리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GPU 하나를 쪼개 쓸 수 있는 단위로 마치 그 보이게 하면서 이 GPU 메모리 1000 이렇게 하면은 1기가 메모리를 사용하는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론상으로는 이 80기가 GPU, 이 80기가 메모리의 GPU를 쓴다고 하면은 이 컨테이너를 이제 만약에 GPU 개수를 1로 낮추고 메모리를 1기가 쓴다 하면은 80개 파드를 하나의 GPU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봤을 때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일단 기존에 그러니까 쿠버네티스가 자원을 파드한테 어떻게 할당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파드라는 이 파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에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쿠베 스케줄러라는 애가 이 자원의 요청이 들어온 파드는 지금 이 노드에 이 정도 리소스가 있으니까 여기다 스케줄을 시켜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GPU 램이라는 리소스가 들어있게 되면은 이 하미 스케줄러라는 애가 하나 이제 컨트 클러스터에 떠 있고 이 하미 스케줄러는 vGPU 리소스 이제 하미에서 정의한 이제 vGPU 리소스인 GPU 메모리가 들어있는 파드네라고 하면은 이걸 하이제킹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존과 같이 GPU 메모리가 적혀 있지 않은 그런 파드라면은 디폴트 스케줄러가 이제 원래 하던 방식으로 스케줄링 하게 되는데 vGPU 리소스가 기입돼 있으면은 이제 하미 스케줄러가 이것을 하이제킹을 해서 이제 이 GPU 메모리를 이만큼 사용하고 다른 애들도 이제 노드에서 이제 이만큼 GPU를 할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정보를 기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 컨테이너에 어떤 GPU UID를 부여하고 필터링하고 이 GPU 어떤 걸 할당하는 게 맞는지 스코어링을 매기고 마운트 시켜서
결국 하나의 GPU 파드를 이렇게 실행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3위 스케줄러라는 애가 떠서 기존의 스케줄링 하는 애보다 어떤 더 많은 스코프를 보게 되는 거죠. vGPU라는 게 있으면은 사실은 그냥 디폴트 스케줄러는 내가 모르는 리소스니까 드랍을 해버리는데 이제 파미 스케줄러는 자기가 알고 있는 리소스가 들어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파드한테 자원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카미가 가지는 이제 스케줄링에서의 가장 장점은 이 하미 스케줄러를 사용했을 때 가장 장점은 이 GPU 유틸라이제이션 극대화를 통해 위해서 메모리 단위로 스케줄링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것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피겨인데 보시는 것처럼 GPU 메모리를 이제 10기가 사용하는 컨테이너 두 개짜리 파드 하나 그리고 2000이니까 이제 2기가죠. 2기가 이거 숫자가 좀 잘못됐네요. 네, 아무튼 이제 2기가를 20기가를 사용하는 컨테이너 두 개를 이제 하나를 묶은 파드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하미 스케줄러를 통해서 GPU 0, 1번에 10기가, 20기가씩 컨테이너가 하나씩 배정이 되고 이제 2기가씩 남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좀 이전에 저희가 고려했던 문제가 오히려 좀 재발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피겨 자체는 제가 그 함의에 있는 걸 그대로 들고 와서 그런 건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만약에 저희가 한 파드에 컨테이너를 GPU 컨테이너를 두 개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GPU에 하나씩 할당이 되게 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국 하고 싶었던 거는 트레이너와 인퍼런스 엔진을 하나의 파드로 묶어서 하나의 GPU에 돌아가게 만드는 건데 그럼 그게 보장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또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저희가 이 쿠다 컨테이너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게끔 한 동일한 GPU에 사용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럼 하미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좀 그것이 가능한 이제 스케줄러인가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제 왼쪽 1번, 2번, 3번 이 매니페스트가 있을 때 왼쪽은 GPU 하나를 이제 둘 다 요구하고 두 번째는 하나는 GPU 두 개, 하나는 GPU 한 장,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둘 다 GPU 두 개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간단한 형태의 파드 스케줄링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이제 이상적인 거는 결국 첫 번째 것에서 이 이 1번 컨테이너도 하나를 원하고 2번 컨테이너도 하나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이 GPU 파드에 주면은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인데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함이 이제 코드 상에서도 저희가 많이 디버깅 해봤지만 그걸 다 시켜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카미는 동일 파드 내 컨테이너에 동일한 GPU 사용을 보장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1번 컨테이너와 2번 컨테이너가 둘 다 GPU 하나씩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GPU 하나를 할당해주고 만약에 1번은 두 개를 원하고 2번은 하나만 원한다. 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 첫 번째 컨테이너는 GPU A, B를 둘 다 볼 수 있고 두 번째 컨테이너는 GPU B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둘 다 A, B를 다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의 스케줄링은 사실은 좀 더 복잡한 스트래티지가 필요하고 이제 실제와는 좀 다른 피겨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번 10기가짜리 두 개를 스케줄링 하는 게 더 먼저 발생했다고 하면은 아마 GPU 0번에 10기가짜리가 두 개 들어가고 1번에는 20기가 들어가고 이제 남은 이제 0번이나 1번 둘 다 20기가 남은 또 공간이 없으니까 다른 GPU 2번을 물어서 이제 스케줄링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어쨌든 저희가 원했던 이 하나의 GPU를 두 개 컨테이너가 나눠 쓰는 컨피그레이션이 함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2B로 GPU 코어 올로케이션을 위해서 학습 생성 서비스를 이제 하나의 이제 GPU에 할당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 쿠버네티스에 더불어 이제 함이라는 익스텐션을 좀 설치해서 달성을 했고요. 이 파드가 아주 간단하게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나의 GPU 컨테이너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GPU 리소스를 요구하는 컨테이너를 하나만 두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개가 필요하다. 두 개가 하나의 GPU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함의를 통해서는 그냥 이렇게 둘 다 각각 GPU 하나씩을 사용하고 뭐 GPU 메모리를 더 몇 개 사용할 건지를 제한하는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어떤 할당 유연한 스케줄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좀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뭐 쿠베플로우 같은 도구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인프라 이전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그냥 이전에 개발하던 컨테이너는 그대로 두고 스케줄링 방법에서만 이제 함이라는 스케줄러를 통해서 좀 더 어드밴스된 형태의 GPU 자원 스케줄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일단 그냥 좀 결과를 간단하게나마 보여드리고자 이 오픈 렌즈 화면을 들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파드에 컨테이너 두 개가 이게 이제 GPU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두 개가 이렇게 잘 뜨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표의 마지막 이제 마지막 순서로 좀 GPU를 더 쿠버네티스에서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좀 이 발표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좀 우려하실 만할 것 같은데 일단 결국에 함이라는 것은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고 아직 머추어하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100% 안정성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슈에다가 이제 함의를 사용하면서 발견하게 된 그런 문제점을 리포트를 하기도 했었고 물론 좀 대응이 빠른 편이긴 합니다. 빠른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 100%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근데 또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 유연한 GPU 스케줄링을 위해서 되게 많은 정보를 알아봤는데 좀 다행히 지금 엔비디아 측에서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이 다이나믹 리소스 알로케이션 DRA라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피겨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단순한 형태의 GPU 쉐어링도 가능하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더 복잡한 형태의 GPU 스케줄링 뭐 GPU 하나는 같이 쓰고 하나는 하나만 쓸 수 있고 하나는 이제 MAIG로 이 디바이스를 GPU 디바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또 두 개가 쓰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유연한 형태의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이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엔비디아에서도 지금 많이 개발 중에 있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K8S DRA 드라이버라는 레포지토리에서도 이제 지금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이 개발자의 코멘트에 따르면은 올해 12월에 프로덕션 버전이 처음으로 이제 릴리즈 될 계획이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오피셜한 형태의 도구가 릴리즈되는 거를 좀 일단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표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생각보다 쿠버네티스라는 도구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엔비디아 쿠다 드라이버 GPU라는 리소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생각보다 이 쿠버네티스 상에서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면은 예상치 못했던 되게 많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점점 저희가 사용하는 AI 모델들이 그냥 몇십 기가 이렇게 써서 되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은 인스턴스를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점점 더 커지고 또 AI 서비스라는 게 점점 더 방대해지고 많은 유저가 생길수록 이렇게 클러스터링해서 사용하는 게 필요한데 이 결국 이 가격이 비싸고 최적화가 될수록 좀 많은 가치가 있을 법한 이런 GPU 자원을 쿠버네티스 상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저희도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솔루션이나 좀 소개해 드릴 만한 사례들이 나오면은 앞으로 또 공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네,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